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이런 안보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무능 프레임을 계속 씌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연이어서 계속 도발을 해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돈도 없다며. 대북 제재 이후로 경제가 힘들어서 고난의 행군을 앞두고 있다며 어디서 그렇게 갑자기는 아닐 겁니다. 어디서 그렇게 기름이 나고 돈이 나고 그래서 전투기 공군 훈련기를 갖다가 150대를 갖다 발진시키고 갑자기 어디서 이런 자원이 생겼을까?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뒤에서 은근슬쩍 지원을 해 줬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 기사를 또 보셨을 겁니다. 그 가상화폐 무슨 이더리움을 개발한 그 사람을 통해서 서울시장과 성남시장이 북한에다가 가상화폐 이더리움 무슨 센터 이런 걸 설치하는데 관심을 보였다 이런 식의 기사가 요즘에 다시 회자가 되고 있고, 이걸 갖다가 김무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이걸 질의하는 와중에 갑자기 사람들은 거의 다 몰랐던 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돌연 의심 어린 눈길로 지금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북한이 돈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난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안보 문제가 중시될 수밖에 없는데, 이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측은 윤석열 정부가 무능하다, 저 완전히 국민을 갖다가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아주 무능한 전쟁광 세력이다. 이건 마치 북한의 노동신문, 제가 노동신문 지금 그거 기사를 읽는 게 아닙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갖다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고 있는데 참 하나하나가 말이 안 되고, 참 어떻게 한 문장 한 문장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설득력이 없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했던 말을 한번 살펴보면서 얼마나 설득력이 없는가, 대체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을 왜 하고 있는가? 왜 국회 국방에 하필이면 들어가가지고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1일 날 더불어민주당이 긴급 안보 대책 회의라는 걸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을 했는데, 그 모두 발언 내용을 한번 짚어보면서 이재명 대표의 미천이라고 해야 될까? 여러분들 이재명 대표는 분명 다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분명히 대통령이 될 뻔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아주 근소한 차이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어쩌면 안철수가 아니었다면, 안철수와의 단일화가 아니었다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지금 이재명 정부의 수장으로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지킨다고 지금 그 행정부 수장 국군 통수권자로서 행세했을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제 얘기를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쓸데없는 말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전문가 여러분, 이런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국가의 존재의 이유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의 더 나은 삶, 맞습니다. 그게 바로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게 바로 국가 정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국민의 생활이 나날이 더 윤택해지고, 한마디로 부국강병을 해야 되는 게 국가의 의무 아닙니까? 국가의 소명 아닙니까? 근데 국민의 더 나은 삶이라는 이걸 갖다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입 밖으로 꺼낼 자격이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지난 5년 동안 한 일을 보면은 그렇게 얘기할 자격이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경제적으로는 나라의 기초 자체를 거의 파괴해버렸다. 흔적도 없이, 물론 흔적은 있습니다. 거의 뼈대만 아주 부실공사는 아니지, 원래 아주 탄탄하게 기초공사를 다 해놨는데 그걸 갖다가 무슨 염산을 뿌렸는지 뭐였는지 다 녹슬어 가지고 거의 형체만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평가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완전 미신도 아니고 그거 무슨 무당 주문도 아니고 말이야, 무슨 소득주도 성장 이런 거면 계속 입 밖으로 읊어대면서 전 국민을 상대로 온갖 경제적 실험, 다른 나라에서는 엄두도 못 댄 그런 경제적 실험을 갖다가 해가지고 결국엔 경제를 파탄 지경에 빠뜨린 자들이 대체 누구입니까? 나랏빚은 2,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기업 가계 부채도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정부 지출도 매년 증가했습니다. 왜? 문재인 집권 이후에 항상 초슈퍼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 마지막 시기에 예산
총액이 아마 본 예산 기준으로 400조 원 가까이 됐을 텐데, 문재인 퇴임한 올해 2022년 본 예산 기준으로 604조 원인가 607조 원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정부 지출 또 뭡니까? 뭔 복지를 그렇게 한다고. 복지를 계속 이게 현금 살포성 복지, 시혜성 복지 이런 것만 늘려놔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돈이 지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맨날 이렇게 정부 지출을 늘려놓고 그 사이에 또 빈부격차는 심하고 부동산 가격은 폭등해서 영끌족들 대출받게 해놓고 이제는 또 그 거품이 꺼져가지고 영끌족들은 아우성 치고 있고 경제는 한마디로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안보는 또 어떻습니까? 과연 더불어민주당은 이 안보의 이응자라도 꺼낼 자격이 있습니까? 안보는커녕 이응자라도 꺼낼 자격이 있는가?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김정은의 비핵화 사기극을 동조를 했는지, 그걸 주도를 했는지, 그걸 연출을 했는지, 그걸 제작, 지원, 별걸 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김정은의 비핵화 사기극에 발 맞춰가지고 우리 국민한테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네, 어쩌네 저쩌네, 평화가 어쩌네 저쩌네 이런 가짜 평화 공세에 가담 내지는 동조해가지고 선동 해댄 자들이 대체 누구입니까?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완성하고 온갖 대량 살상 무기 그거 다 어디다 씁니까? 우리 국민한테 퍼붓는 겁니다. 우리 국민한테 머리 위에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걸로 개발하고 기존의 미사일 방어망 완성되지도 않았고 구축되지도 않았는데 소위 우리 삼축 체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완성 안 됐습니다. 그거 완성되지도 않은 건데 어쨌든 그거를 무력화시키는 온갖 기술을 다 개발했지 않습니까? 무슨 저수지에서 SLBM을 발사하고 별거 다 하지 않습니까? 달리는 기차 위에 이동식 발사대에 놔두고 거기서 또 미사일 쏘고 이거 어떻게 타격할 겁니까? 어떻게 탐지할 겁니까? 못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국민은 김정은이 핵 노예가 됐습니다. 사실은 오래전부터 됐는데 이제 너무나도 공식적으로 완벽하게 됐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다 그겁니다. 근데 이 시간을 벌어준 자가 누굽니까? 이 시간을 벌어준 세력이 누굽니까? 이 김정은이가 온갖 걸 다 갖출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 자가 누굽니까? 그 사이에 국제사회를 떠돌아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누구 돈으로 우리 국민 낸 세금으로 전 세계를 전용기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 인사들 향해서 김정은이는 어쩌고 저쩌고 김정은이는 참 괜찮은 사람이고 김정은이는 핵을 포기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앞서서 대북 제재를 해제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 발이 부르트도록 외치고 다녔던 자는 또 누굽니까? 입이 쩍쩍 말라가지고 입 안에서 이렇게 혀가 갈라지는 소리가 나는데도 계속 입 밖으로 나온 소리는 김정은 괜찮다, 북한은 핵을 포기한다, 대북 제재 해제해달라, 종전선언 어쩌고 저쩌고 했던 자는 대체 누굽니까? 북한 김정은을 향해서 드디어 북한에도 민생을 생각하신 지도자께서 나타나셨다라고 칭송했던 자는 또 누굽니까? 이런 자들이 다 대체 어느 당 소속이었습니까? 이 자들이 과연 대체 안보를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안보는커녕 안보의 이응자라도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의 더 나은 삶의 핵심. 제가 참고로 이재명 대표가 두 문장을 읊었습니다. 두 문장을 읊었는데 할 말이 이렇게 많다 그겁니다. 하나하나 반박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고 참 하나하나가 어찌 보면 그렇게 주옥 같은 명언들을 이렇게 남겨가지고 이렇게 이걸 해석하고 분석하고 이걸 반박하는 사람으로 하면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 국민의 더 나은 삶의 핵심은 그 첫 번째 출발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의 가장 핵심은 역시 안보, 그중에 군사 안보라고 하겠습니다. 어쩌고 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전쟁 불사, 전쟁도 할 수 있다는 이런 태도를 버려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삼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핵을 쏘겠다고 그거를 명문화하고 그런 상황에서 미사일을 계속 쏴대는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은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북한으로 쳐들어가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통령, 군 통수권자는 대체 뭘 해야 됩니까?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실전에 버금가는 훈련 태세를 갖추고 동맹국 한미연합군을 계속 가동하고 감시를 하고 훈련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쟁 광입니까? 이게 전쟁도 할 수 있지. 쳐들어오는 걸 어떻게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전쟁입니다. 우리가 침공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쳐들어오는 걸 막는 걸 전쟁이라고 한다면 전쟁을 해야지. 안 합니까? 노예가 됩니까?
그냥 무릎을 꿇습니까? 김정은이 그 반국가단체 수계한테 무릎을 꿇고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래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이 다 김정은이의 노예가 돼야 되는 겁니까? 뭔 소리를 하고 앉아있냐 그겁니다. 그동안에 지난 5년 동안 이런 대통령의 책무, 국가를 보위하고 헌법을 준수해야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이 기본적인 의무, 책무를 갖다가 이행하지 않은 자는 또 누굽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소화할 책무를 진다고 했는데 이 대통령의 책무를 갖다가 해태한 또는 아예 하지 않은 자는 누굽니까? 제69조 대통령은 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이런 거를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엄숙히 그것도 엄숙히 선서합니다. 분명 선서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그 사람이 이 대통령의 책무를 이행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김정은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 김정은이 핵노예가 될 이 지금 상황에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외부 세력, 반국가단체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면 당연히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 헌정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특단의 결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군사행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으로 밀고 올라가지는 않더라도 거기에 대응하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서 우리가 다른 수단으로서 북한을 갖다가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최선의 선택 아닙니까? 최선의 수단 아닙니까? 그게 바로 평화를 지키는 일 아닙니까?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야욕을 가진 그 세력들의 그 시도 자체를 갖다가 차단하고 억지하고 그게 바로 우리 군 통수권자의 의무 책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금 평가받는 비판받는 세력의 정권은 아닙니다. 야당인데 그 정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다 그겁니다. 이거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이거 대국민 설득력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화일로의 민생 경제를 외면하고 라고 했는데 말을 길게 합니다. 길게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악화일로의 민생 경제를 우리 국민한테 선사한 사람은 누굽니까? 안겨준 사람은 누굽니까? 떠넘긴 사람은 누굽니까? 아마 경남 양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재인 정권 하에서 온갖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던 그 정권의 인사들은 지금 어느 당에 지금 또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하면서 헛기침하면서 행사하고 있습니까? 무슨 자기들이 민주투자 경제 전문가, 무슨 자기들이 정말 우국 충정에 빛나는 무슨 애국 열사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은 또 누굽니까? 민족 오로지 자기 머리엔 민족밖에 없고 무슨 친일이 어쩌고저쩌고 무슨 토착 외구가 어쩌고저쩌고 입에 달고 사는 자들은 또 어느 당에 있습니까? 다 그 당에 있지 않습니까? 대체 무슨 면목으로 지금 인생 경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대체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대체 뭘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민생을 걱정하고 경제를 걱정합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시기에 통계를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날을 세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나랏빛이 이렇게 늘고 가계 기업이 부채 때문에 지금 허리가 휘고 환율은 이렇게 급등하고 무역 적자 그거는 또 어떻게 이거 윤석열 정부 때 나왔다고 해서 이게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냐 그겁니다. 그 씨앗을 뿌리고 그게 본격적으로 싹을 틔우고 그게 언제였습니까? 다 문재인 정부 때 아닙니까? 다 더불어민주당 정권 때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악화일로의 민생경제 이렇게 얘기하고 걱정하고 우려한 자격이 있습니까? 면목이 있습니까? 국민들 앞에서. 또 이재명 대표 이런 얘기합니다. 특히 위기를 핑계로 일본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자충수를 중단해야 합니다. 일본은 침략으로 대한민국을 수십 년 동안 약탈했던 나라고 여전히 공세적 입장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글쎄 일본이 무슨 우리를 침략하려고 지금 침략 야욕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인데 어쨌든 이것도 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는데 정작 이렇게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려고 했다는 그런 어떤 명시적인 표현이나 어떤 그런 행동을 보인 바가 없는데도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국민을 향해서 핵을 쏘겠다고 우리를 위협하고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의 주민들을 갖다 인권을 갖다 깡그리 무시하고 노예 취급하고 우리를 상대로 계속 도발을 하고 있고 전술핵을 쏘니 어쩌니 저쩌니 막 하고 앉아있는 반국가단체 수계 김정은이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고 앉아있습니까? 평화가 어쩌네 저쩌네 하는 자들의 현실 인식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여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과연
이재명 대표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 지금 뭐 169명 있습니까? 국회의원이. 이 사람들이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아먹고 여의도 국회의원실에 앉아가지고 나 국회의원이요 이렇게 행세를 할 자격이 있습니까? 대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 보좌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할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 무슨 얘기를 하고 앉아있느냐 그겁니다. 일본이 실제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는 전 전혀 모르겠지만 최소한 북한이 지금 아주 명확하게 우리를 죽이겠다고 지금 그러고 앉아있는데 그 북한한테는 거의 뭐 찍소리도 못하면서 맨날 뭐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 요 소리만 오이 갖다 녹음을 했고 차라리 같은 소리를 틀어놨으면 좋겠는데 그 소리밖에 못하면서 일본한테는 무슨 수십 년간 우리를 약탈하고 침략하고 아직도 공세 어쩌고저쩌고 아주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얘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다 넘어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해상자위대하고 합동훈련하면 일본은 해상자위대를 해군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고 일본이 보통국가로 아니 우리가 우리의 실력 능력을 갖다 그렇게 과대평가하는 건 뭐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현실에 기반을 둬야지 말이야. 우리하고 군사훈련 우리하고 훈련 한번 했다고 일본이 보통국가가 되고 그렇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일본 해상자위대는 어쨌든 훈련을 해서는 안 된다. 일본하고의 합동훈련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유사시 미군의 지원 전력. 우리는 분명히 유사시 미군의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 미군의 지원 전력은 일단 1차적으로 어디서 옵니까? 주일 미군한테서 오는 겁니다. 주일 미군 기지에서 출진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일본 해상 자위대, 공중자위대하고 이렇게 공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건 미일 동맹입니다. 미일 동맹. 이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이 있기 때문에 한미일 소위 삼각 동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군 전력이 유사시 북한 침공 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야 되는데 그 오는 과정 그리고 그 침공을 막는 과정 그 과정을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훈련 안 하고 있습니까? 넉넉히 앉아있으라는 소리입니까? 뭔 소리를 하고 앉아있냐 그겁니다. 그리고 일본과 합동훈련을 하려면 그러니까 훈련을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동의한다고 치면은 일본과 훈련을 할 거면 동해에서 해야지 서해 남해에서 합니까? 서해에서 하면 왜 또 중국을 자극하냐 별소리 다 할 거 아닙니까? 중국도 별소리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왜 서해에서 합니까? 그럼 남해에서는 왜 합니까? 아니 북한 함정이 남해로 내려옵니까? 내려올 배가 단 한 척이라도 있습니까? 남해에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미일 합동 훈련을 할 거면 당연히 동해에서 하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까? 대체 이자들의 머릿속에는 한반도 주변 지형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입력이 안 돼 있는가? 어떻게 동해에서 하냐고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동해에서 해야지 어디서 하냐고. 뭐지 남중국해에서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지적을 하면 수용을 하는 것, 이거 이재명 대표의 말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지적을 하면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김없이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 색깔론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종북몰이가 아니고 색깔론 공세도 아니고 그냥 현실을 모르는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 표현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가 아닙니다. 지금도 종북, 북한에 굴종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북한 김정은이가 뭐 지금 절세 천출 명장인 것처럼 절세의 위인인 것처럼 김정은을 칭송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종북 아닙니까? 그 종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주 그 시대착오적인 심지어 이조 시대 때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이조 시대 때 조선 시대 왕을 갖다가 우리가 무슨 신이라고 여겼습니까? 천출 명장 절세의 위인이라고 칭송을 했습니까? 조선시대 때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지금 이 현실에서 우리와 같은 하늘을 이고 땅을 딛고 있는 사람들이 김정은이를 그렇게 무슨 백두명장 이러고 앉아 있으니 얼마나 그게 바보 같고 얼마나 그게 시사고적입니까? 조선조 때 그 학교 한번 못 가본 문자 한번 못 읽어본 그 소위 무지랭이 그 백성들도 왕을 갖다가 신이라고는 여기지 않았을 텐데 지금 신으로 떠받들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시대착오적입니까? 그럼 시대착오적인 것보 시대착오적이라는 게 뭐가 그게 뭘입니까? 아주 정확한 분석이고 규정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색깔론 얘기 안 돼요. 아니 색깔이 빨간 걸 빨갛다고 하는 게 무슨 색깔론입니까? 이렇게 뭐 색깔론 공생이 어쩌니 종북몰이니 어쩌니 저쩌니 이거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이것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착오적인 종북 사상을 버리지 못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말씀이 무슨 공자님 말씀인 것처럼 옛날 조선조 때 그 유교 탈레반들이 공자, 맹자, 주자 이런 거 하듯이 탈레반 식으로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버리지 못하고 중국 말이라고 하면 꼼짝을 못하고 진짜 그 아프간 탈레반처럼 다른 역사관, 다른 생각, 자기들 외에 다른 생각, 다른 세력은 절대 봐줄 수가 없고 다 무슨 사화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다 숙청, 적폐청산 이런 거 해야 되고 이런 자들이 아직까지 우리 정치권에 발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비판을 하는 거고 그 사람들한테 개선을 요구하는 거고 그 사람들의 자성을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공부도 대학 다닐 때 공부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러고 있으면서도 뭐 대학 다닐 때 운동권 선배들한테 배웠는지 어쨌는지 무슨 뭐 개혁이니 변혁이니 혁명이니 요것만 읊어대고 앉아있고 하여튼 그 80년대 소위 말하는 요새 온라인상에서 똥86이라 그러는데 그 똥86 논리, 똥86 주장 40년 동안 계속 입으로 읊어대면서 호의호식 하면서 지금까지도 그 어떤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읊어대고 국민들한테 그 자기들의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강요하는 자들이 대체 누굽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 그겁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재명 대표의 발언 전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이게 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원고지로 따지면 200자, 원고지로 따지면 분량이 한 10매 정도 되고 이거를 A4 용지로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대략 한 장 조금 넘을 겁니다. 한 장 조금 넘는데 제가 그리고 아주 대충 여러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대충 반박 비판을 하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렇게 힘든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한번 읊어놓으면은 이거를 되돌릴 수가 없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한마디 할 때마다 반박을 해놔야지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다 그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오늘은 이만 줄이고 다음에 또 이재명 대표가 다른 얘기를 할 경우에는 또 한번 반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